3장 불멸의 코일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정자 또는 난자 형성 중에 해당 개체의 아버지 쪽의 각 염색체의 조각들은 물리적으로 스스로 떨어져서 어머니 쪽의 염색체에 있는 해당 조각과 바뀝니다. 염색체의 조각을 교환하는 이 과정을 교차라고 합니다. 유전자 복합체는 뉴클레오티드의 문자로 이어진 긴 끈이기 때문에 페이지에 따로따로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확실히 단백질 사슬 메시지의 종결과 단백질 사슬 메시지의 시작에는 단백질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4가지 문자의 알파벳으로 쓰인 특별한 상징이 있습니다. 이들 2개의 구두점 사이에는 1개의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암호화된 지령이 있습니다. 단일 유전자란 시작과 종결의 상징 사이에 1개의 단백질 사슬을 암호로 나타내고 있는 일련의 뉴클레오티드 문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의 기능 단위를 나타내는 시스트론이란 말은 이와 같이 정의되는 단위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유전자라는 말과 시스트론이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차는 시스트론 간의 경계선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시스트론 사이와 마찬가지로 시스트론 내에서도 쪼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설계도가 별개의 페이지에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46권의 두툼한 두루마리 테이프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스트론의 길이는 일정치 않습니다. 어떤 시스트론이 어디에서 끝나고 다음에 시스트론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테이프에 나타난 상징을 읽고 메시지의 시작과 종결의 상징을 찾는 것입니다. 교차는 상대하는 어머니 쪽의 테이프와 아버지 쪽의 테이프를 맞잡아 들고 그것에 쓰여진 것과는 무관하게 대응하는 부분을 잘라서 서로 교환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 책의 제목으로 쓰인 유전자라는 말은 단일 시스트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미묘한 무엇인가를 가리킵니다. 물론 이 정의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전자에 대해서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정의란 없습니다. 우리가 용어를 정의하는 데 있어 우리 목적에 따라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정의하면 됩니다. 다만 정의는 오해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싶은 정의는 윌리엄스의 정의입니다. 그에 의하면 유전자는 잠재적으로 자연 선택의 단위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긴 세대에 걸쳐 지속되는 염색체 물질의 일부로 정의됩니다. 앞장에서 사용한 말로 표현하면 유전자는 복제 정확도가 뛰어난 자기 복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제 정확도라는 것은 복제 형태의 수명의 길이를 나타내는 다른 표현입니다. 유전자가 염색체의 일부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얼마만한 크기의 일부인가, 즉 두루마리 테이프의 어느 정도의 부분인가라는 것입니다. 두루마리 테이프에 있는 인접한 암호 문자의 임의의 서열을 유전 단위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그것은 한 시스트론에서 겨우 10문자의 서열일지도 모르고 8개의 시스트론으로 된 서열일지도 모릅니다. 또는 시스트론 중간쯤에서 시작과 마무리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유전 단위와 중복될지도 모릅니다. 보다 작은 유전 단위를 함유할 수도 있고 보다 큰 유전 단위의 일부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유전 단위는 염색체상의 일정한 구간일 뿐이고 물리적으로 나머지 염색체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유전 단위는 짧으면 짧을수록 세대수로 측정할 때 오래 사는 것 같습니다. 유전 단위의 평균 수명은 편의상 세대수로 나타낼 수 있고 그것을 다시 햇수로 환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의 염색체 전체를 유전 단위로 가정하면 그 생활사는 한 세대밖에 이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8A번 염색체의 경우 당신 아버지의 정소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세계의 모든 역사를 통해 그 이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감수분열의 혼합 과정으로 생겨났습니다. 즉 당신의 친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온 염색체 일부분이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염색체는 모두 특정한 한 개의 정자 내에 배치되어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고찰하고 있는 유전 단위, 즉 당신의 8A번 염색체는 나머지 모든 당신의 유전 물질과 함께 스스로 복제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것은 복제된 형태로 당신 몸 곳곳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식을 만드는 차례가 되면 이 염색체는 당신이 난자 또는 정자를 만들 때 파괴됩니다. 그 일부는 당신의 어머니 쪽의 8B번 염색체의 일부와 교환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생식 세포에서 새로운 8번 염색체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예전의 염색체와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 한 아주 다르고 유일한 것입니다. 한 개의 염색체의 수명은 한 세대인 것입니다. 더욱 작은 유전 단위, 예컨대 당신의 8A번 염색체의 100분의 1 길이의 유전 단위 수명은 어떨까요? 이 단위 역시 당신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은 처음부터 당신의 아버지 속에서 모아진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부모의 한 사람으로부터 유전 단위를 그대로 받아들일 확률은 99%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유전 단위가 그의 어머니, 즉 당신의 친할머니로부터 온 것이라고 가정합시다. 친할머니가 자신의 부모 중 한 사람으로부터 그 단위를 전부 받아들일 확률 역시 99%입니다. 이렇게 작은 유전 단위의 선조를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최초의 창조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단계에서 당신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의 정소 또는 난소 내에서 비로소 창조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유전 단위가 어떤 시점에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소 단위의 특정한 배치, 이것에 의해 단위가 규정되는데요. 이 특정한 배치가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창조 시기는 예컨대 당신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세대 정도로 아주 최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단위를 생각하면 그것은 처음에 아주 먼 조상 중 아마도 원숭이와 닮은 인간 이전의 조상에서 조립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하나의 염색체가 완전히 당신과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유전 단위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것은 다른 개체와 공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사본의 형태로 이 세상에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새 유전 단위가 만들어지는 일반적인 방법은 전부터 존재하던 소 단위가 교차에 의해 모이는 일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점돌연변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떤 책에서 단 하나의 문자의 오식에 의한 잘못과 같은 것입니다. 또 다른 돌연변이를 역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염색체의 일부가 양단으로 잘려서 반대 위치에 다시 붙는 것입니다. 자연 선택이란 가장 일반적인 형태에서 각 실체의 생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생존하는 것이 있으면 죽는 것도 있는데 이 선택적인 죽음이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부수적인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각 실체는 수많은 사본형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단위의 일부는 진화상으로 의미 있는 기간 동안 사본형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작은 유전 단위는 이 잠재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개체, 그룹, 그리고 종에는 없습니다. 유전 단위를 실제로 불가분의 독립 입자로서 다룰 수 있음을 제시한 것은 멘델의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유전자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다른 유전자와 섞이지 않고 그대로 중간 세대를 통과하여 여행합니다. 유전자가 끊임없이 여행한다면 우리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자연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유전자 입자성의 또 하나의 측면은 그것이 노쇠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유전자가 100만 년을 살았다고 해서 100년쯤 산 유전자보다 쉽게 죽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자는 자기 목적에 따라 자기의 방법으로 몸을 조절하며 몸이 노쇠하거나 죽음에 이르기 전에 죽을 운명에 있는 그들의 몸을 차례로 포기해버림으로써 세대를 거치면서 몸에서 몸으로 옮겨갑니다. 유전자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개체는 안정된 것이 아닙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존재입니다. 염색체 또한 트럼프 놀이의 카드처럼 즉시 섞이고 곧바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섞인 카드 자체는 살아남습니다. 바로 이 카드가 유전자입니다.
유전자는 교차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단지 파트너를 바꾸어 행진을 계속할 따름입니다. 물론 유전자들은 계속 행진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유전자들은 자기 복제자이고 우리는 유전자들의 생존기계인 것입니다. 유전자는 지질학적 시간을 사는 거주자이며 영원합니다. DNA 분자는 어느 것이든 그 생명이 매우 짧습니다. 분명히 한 생애보다 길지는 않고 수개월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DNA 분자는 이론적으로 자신의 사본 형태로 1억 년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전자가 자연 선택의 기본 단위의 훌륭한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은 유전자의 잠재적 불멸성 때문입니다. 어떤 유전자는 100만 년을 살 수가 있으나 많은 새로운 유전자는 최초의 한 세대조차 넘기지 못합니다. 소수의 유전자가 그 고비를 넘기는 데 성공하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운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개는 그 유전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유전자가 생존기계를 만드는 데 뛰어난 것입니다. 그들의 유전자는 자기가 붙어 살고 있는 다음 세대의 몸의 재발생에 영향을 주어 그 몸이 경쟁적 유전자, 즉 대립 유전자의 영향하에 있을 때보다 조금 더 장수하고 더 많이 번식하도록 합니다. 예컨대 어떤 우세한 유전자는 자기가 붙어 살고 있는 각 세대의 몸에 긴 다리를 주어 그 몸이 포식자로부터 도망가기 쉽게 하여 자기의 생존을 확실하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별적인 예이지 보편적인 예는 아닙니다. 긴 다리를 가진 것이 항상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세한 유전자, 예컨대 수명이 긴 유전자에 공통되는 어떤 보편적인 특성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유전자 수준에 있어 이타주의는 열세하고 이기주의는 우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한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에서 이처럼 열세하거나 우세할 수밖에 없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전자는 생존 중에 그 대립 유전자와 직접 경쟁합니다. 유전자 풀 내의 대립 유전자는 다음 세대의 염색체상에 한 자리를 놓고 이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경쟁자이기 때문입니다. 대립 유전자를 희생하여 유전자 풀 속에서 자기의 생존 기회를 증가하도록 행동하는 유전자는 어느 것이든 오래 살아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전자는 이기주의의 기본 단위인 것입니다.